자, 5강의 2번 지문 가봅시다. 자, 사실 내가 미리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냥 뭐냐면 이제 캠핑을 갔다. 근데 뭐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랬다. 그냥 이런 글이거든. 그냥 일종의 어떤 짧은 스토리 읽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읽어도 괜찮아. 자, 원데이 어느 날 우리 아빠가 자, 봐봐. take의 과거가 took이잖아. took me and my brother. 나하고 우리 뭐 남동생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하고 남동생을 캠핑 트립, 뭐 캠핑을 데려갔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hile driving to a nearby forest. nearby는 근처에 있는, 근처의라는 뜻이거든. 적어볼래? nearby, 근처의.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단어를 몇 개만 좀 적어볼게. nearby가 근처의라는 뜻이었잖아. 근데 nearly라는 단어는 거의라는 뜻이야. 이게 생긴 건 굉장히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nearby는 뭐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란 뜻이고 nearly는 거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near이라고 하면은 뭐뭐 근처에 라고 해석하는 전치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론 near, nearly, nearby 다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볼게. While driving, 운전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숲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빠가 이제 설명을 했지.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을까? 텐트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법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하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할지를 설명을 했다. Almost immediately after we arrived, however. 자, 하지만 우리가 도착하고 거의 immediately, 즉시. 우리가 도착하고 거의 즉시 My brother was stung. 자, sting이라는 단어는 동사 원형이 sting입니다. 쏘다란 뜻이야. 일반적으로 뭐 벌이 쏘다 이럴 때 sting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3단 변화가 sting, stung, stung 이렇게 3단 변화 sting, stung, stung. 그래서 비동사 pp니까 수동태로 쏘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남동생이 쏘였다. 뭐에 의해서? wasp에 의해서, 벌에 의해서 쏘였습니다. Which caused his forehead to swell.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 관대지. 그리고 그것이 유발했다. 그의 이마가 부풀어 오르게 유발했습니다. We tried to catch our dinner. 우리는 이제 저녁 식사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 장면이 바뀌어 버렸지. 뭐 벌에 쏘였는데 이마가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완전 딴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저녁 식사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 낚시를 해서. 어디에서? 주변에 있는 호수에서. 이제 호수에 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자, 주어 동사. 우리는 비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분사 구문이야. 자, 분사 구문인데 여기서는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말이 어색할 거야. 우리는 비참하게 실패를 했다. 되돌아오면서 이럴 순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 구문인데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다시 우리는 비참하게 실패를 했다. 그리고 되돌아왔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되돌아왔다. with 뭘 가지고? Nothing but dozens of mosquito bites. 수십 개의 모기한테 물린 자국을 가지고 이렇게 갈 건데 일단 nothing but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너무 왼쪽에 있어서 여기다 적어볼게. nothing but이라는 말은 결론만 얘기를 하면 오직, 그러니까 only거든. only.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거밖에 없어.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거든. 자, 이거를 살려서 한번 해보자. 수십 개의 모기 물린 자국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 단지 그냥 수십 개의 모기 물린 자국만 가지고 되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어때? 한 페이지 해보니까 내용 굉장히 단순하지. 그냥 뭐 캠핑 갔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뭐 중간중간 뭐 near, nearby 이런 단어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 without any fish, we cooked a can of beans over a campfire. 자, 어떤 물고기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물고기가 지금 없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cooked,
요리를 했어. 뭘 요리를 했냐면 a can of beans, bean이란 단어가 콩이잖아. 그래서 콩 한 캔, 그러니까 이게 통조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통조림, 콩 통조림 한 캔을 요리를 했다. 캠프파이어에서. 근데 그것이 현명하지 않은 노력이었어. 현명하지 않은 뭐 행동이었어.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현명하지 않은 노력이었는데 they burn the bottom layer of beans while leaving those on top cold 하고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자, 현명하지 않은 노력이었는데 이제 왜 그런지, 왜 이게 현명하지 않았는지를 뒤에서 서술을 해. 태워 먹었어. 콩의 아래층을, 콩의 층이라고 하면 사실 뭐 콩껍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콩의 아래층을 태워 먹었어. while 뭐인 반면에 꼭대기에 있는 층은, 자, 요거 대명사야. 꼭대기에 있는 층은 차갑게 내버려두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즈를 레이어로 받아주는 대명사라고 보면은, 잠깐만. 자, 이거를 이렇게 가봅시다. 내가 이거를 레이어로 하면 학생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볼게. 말 바꿔서 미안한데, 자, 도즈하고 레이어 오브 빈즈에서 여기를 생각하자. 빈즈. 이 빈즈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가자.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이제 캠프파이어 위에다가 이제 통조림을 딱 올려놓고 조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캠프파이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통조림을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콩의 아래층이 탔다라는 얘기는 콩 껍질이 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통조림에서 이제 밑에 있는 건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콩의 아래층,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콩들은 타버렸다. 뭐인 반면에 꼭대기에 있는 콩들은 차가워. 그러니까 통조림의 이 윗부분에 있는 콩들은 차가워.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말 하나만 정정할게. 이게 콩 껍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조림에서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애들을 요 표현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빈즈, 콩들에 대한 대명사로 도즈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을 내가 너무 쓱한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 leave라는 말은 얘를 뭐 하게 내버려 두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위에 있는 콩들을 차갑게 내버려 두다. 그치? 위에 있는 콩들을 차갑게 내버려 둔 반면에 밑에 건 타버렸다. 됐지? 다음 거. 자, when bad time came. bad time이면은 뭐랄까?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정도가 되겠네. 잠자리에 들 시간이 왔을 때 we unrolled our father's old sleeping bags. 우리는, 자, 롤이라는 말이 이렇게 말다지, 이렇게 둘둘 마는 거. 근데 unroll이니까 말다의 반대말이야. 뭐겠어? 펼치다겠지. unroll, 펼치다. 그래서 우리는 펼쳤습니다. 아빠의 오래된 침낭을 펼쳤어. 됐지? 자,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를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또 안 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투부정사 뭐 결과용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고 뭐 하다, 뭐 그리고 결국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우리는 아빠의 오래된 침낭을 펼쳤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것들이 냄새가 나는 걸 발견을 했다. damp mold라고 하면은, 이제 damp라고 하면 이제 물에 푹 젖은 거, 막 축축한 거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고, mold는 곰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축축한 곰팡이의 냄새가 나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는 펼쳤다. 아빠의 오래된 침낭을, 그리고 발견했다. 그것들이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스팅크, 이 단어 아마 외우고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걸 스팅크라 그래. 스팅크. The odor, 이거 냄새란 뜻이야. 그 냄새는 was so overpowering that. 자, so that 체크해 봅시다. so that 무슨 뜻이지? 뭐 해서 뭐 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 냄새는 굉장히 오버파워해서 어떤 거야? 굉장히 강력해서, 굉장히 압도적이어서 심지어 우리 아빠조차도 포기했어. 아빠가 이건 안 되겠다.
아빠조차도 포기를 했대. 자, 필기 하나 또 해봅시다. 쉬운 건데, so that은 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지. 근데 이제 뭐 적을지 대충 느낌이 오지 않아? such that 적을 거야. such that. 자, such that은 사실 해석은 거의 똑같아. 뭐 해서 뭐뭐 하다, 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갈 건데, such는 여기에 이제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so는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 봐봐. overpowering, 압도적인, 굉장한, 강력한 이런 형용사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so를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such를 쓰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돼.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packed the tent. 자, pack, 이게 포장한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텐트를 이렇게 다시 쌌다. Got in the car, 차에 탔다. 그리고 drove home, 집으로 운전해서 왔다. 그래서 병렬, 동사, 동사, 동사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병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어. 그냥 뭐 하루에 있었던 어떤 스토리를 나타내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뭐 분위기가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혹은 심경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 뭐 좋은 일이 거의 하나도 없었잖아. 하루 종일 막 안 좋은 일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혹은 뭐 이렇게 유쾌하진 않았던 이런 걸 나타내는 심경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갑시다.